지금까지 대부분 비트코인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XRP를 편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나 금융처럼 보수적인 업종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기업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를 투자 종목이 아니라 달러나 채권 같은 자산과 나란히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번엔 릴라이언스 글로벌이 선택한 네 번째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들고 가는 사례가 많이 늘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 게임스톱이나 포워드 인더스트리 같은 회사도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각각 편입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트코인 중심의 흐름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XRP를 편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또 한 군데에서 XRP를 편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릴라이언스 글로벌입니다. 여기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사가 왜 네 번째로 XRP를 편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XRP를 편입했을 때 기업 재무 전략과 회계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XRP를 기업 자산으로 편입한 곳은 미국의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보험과 금융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죠. 그러니까 이번 XRP 편입은 처음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디지털 자산의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회사는 이걸 단순 투자라기보다는 재무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가격만 보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처럼 실제로 관리할 자산 중 하나로 본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업종 특성입니다.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이에요. 그런 회사가 XRP를 공식적으로 포함했다는 건 업계 안에서도 꽤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회사들이 왜 굳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두려 하는지 그 이유겠죠. 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들고 가는 이유를 단순히 투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크게 분산 투자와 운영 효율성,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재무자산을 구성할 때 전부 현금으로만 들고 있지 않죠. 현금이나 단기국채, 그리고 금, 심지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까지 섞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쪽 가치가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방어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포트폴리오 개념이 디지털 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즉 달러와 국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또 하나의 분산 자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운영 효율성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기존 금융 시스템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본사에서 아시아 지사로 돈을 보낼 때 보통 스위트망을 거치는데 이게 이틀에서 사흘 걸리고 수수료도 적지 않게 붙어요. 반대로 XRP 같은 자산을 활용하면 몇 초 안에 송금이 끝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송금 속도가 빨라지면 자금 운용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자본을 묶어두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무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본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래 속도와 비용을 따지면 XRP 같은 토큰이 훨씬 실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즉 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두는 건 시세 차익을 노려서라기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릴라이언스 글로벌이 이번 발표에서 강조한 표현이 바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이에요. 그냥 코인을 샀다고 말하는 대신 이런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매입했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투기적이다라는 시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다룬다고 하면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도 이걸 공식적인 자산 관리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 외부 신뢰와 기업 이미지 관리까지 고려한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기업이 자산을 나눌 때는 항상 포트폴리오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달러, 현금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금을 일정 부분 들고 가는 이유가 바로 위험 분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축으로 편입했다는 게 릴라이언스 글로벌의 접근 방식이에요. 또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입니다. 재무팀 입장에서 어떤 자산이든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야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XRP는 글로벌 거래소에서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송금이나 결제 같은 실제 운영 과정에도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보유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와 규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업이 재무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 건 법적, 회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XRP는 SEC와 소송 이후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기업이 보유하기가 한결 수월해진 상황이에요.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들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장부에 숫자로만 적혀있는 자산이라면 의미가 크지 않겠죠. 중요한 건 실제 재무 활동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해외 지사 간에 자금을 옮기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스위프트 같은 국제은행망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최소 이틀 이상 걸립니다. 은행마다 수수료도 떼어가기 때문에 건당 비용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근데 XRP를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송금이 4초에서 5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는 1센트도 안 돼요.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묶이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건 재무팀이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 관리입니다. 기업이 들고 있는 XRP는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달러, 채권을 팔아서 현금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 차이가 크죠. XRP가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제일 큰 걸림돌이죠. 오늘 들고 있는 자산 가치가 내일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 바로 쓰진 않고 지켜보는 쪽이 많습니다. 이번에 릴라이언스 글로벌이 XRP를 편입한 건 그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이 XRP를 들고 간다는 건 단순히 효율성과 리스크만 계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무팀 입장에서는 장부에 어떻게 기록할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먼저 회계 기준부터 보면 국제 회계 기준이나 미국 회계 기준 모두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은 바로 반영해야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장부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100원에 샀는데 시장에서 70원이 되면 30원을 손실로 잡아야 하고 반대로 130원이 돼도 장부에는 여전히 100원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형자산은 원가 기준으로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브랜드 가치 같은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매각해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원가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기업 입장에선 손해는 바로 반영하면서 이익은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불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복잡합니다. 나라별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국가는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곳은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글로벌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국가마다 기준을 맞추느라 관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커스터디 서비스나 보험 같은 장치를 같이 둡니다. 가격 변동, 보관 위험, 규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릴라이언스 글로벌 같은 회사가 XRP를 자산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리스크 관리까지 검토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무형 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많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업계 단체들은 꾸준히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미국 회계기준위원회 같은 주요 기관들이 최근 들어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만약 기준이 바뀌어서 시장 가치를 장부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손해만 드러나고 이익은 묻히는 구조가 사라지겠죠. 그럼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실제로는 50억 원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어도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기업 재무제표에는 손실만 부각되겠죠. 근데 이익도 반영이 된다면 결국 기업 가치 평가도 달라질 거고 경영진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이유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업계 단체들이 계속해서 회계 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기업들의 태도는 훨씬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암호화폐 보유를 꺼렸지만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상황이 반전되겠죠. 결국 디지털 자산을 들고 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 재무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건 기업과 제도가 어디까지 발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릴라이언스 글로벌이 XRP를 자산에 편입한 건 그 출발점일 수 있고 앞으로 기준이 달라지면 다른 기업들도 훨씬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저도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서 관련 소식들을 계속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